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잡음이 난다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개인 방송이다 보니 환경이 열악합니다. 방에서 그냥 노트북에다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분, 20분 방송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좀 쉽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헝거리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누가 보태주는 것도 없고 그냥 제 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조선의 왕검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고기에 이르기를 당군 왕검은 요임금이 왕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구물산이라고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연년의 기자를 조선에 봉환해 당군은 곧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응거하다가 신선이 되었다. 이 산해경에 보면은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이건 초기 고조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조선이 저기 발해만 모퉁이 고죽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하복성 노령현 창녀현 그쪽 부분입니다. 사기 오제분기는 중국 하나라 오임금 때 북쪽으로 산령 발식신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식신이 고조선을 말합니다. 보면은 산령은 하나라 때 산시성 북쪽 그쪽 부근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식신이 저 발에만, 고조선이 발에만 있었고 그 중간에 이 발이 있었는데 이 발이 나중에 동호의 소조입니다. 맥족입니다. 맥족. 육세기 인물인 유순이 쓴 두루영언의 비문에는 조선 건국 고죽 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나라를 세우고 고죽이 임금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 모, 이 모용은이나 모용항은 선비족입니다. 전현 후연을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선비족은 하북성 북부 바레만 부근에 있던 전현 후연을 세운 사람들이고, 선비족이 세운 후연이 있기에 처음에 조선이 건국되고 다음에 고죽국이 들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 이 무경충령에는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동쪽으로 고북을 가는 중간에 조선화가 있다라고 하였고, 하북성 노령에 조선성이 있었다면 그 옆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이 조선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태평 한옥의 지금의 하북성 진앙도시 노령원에 조선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조선 초기입니다. 이 고조선 초기 왕엄성 절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고조선이 왕검성으로 도읍을 삼았다. 서광의 주석에 창녀에는 험적현이 있다. 왕검을 험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녀가 험독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왕검성으로 도읍을 삼았다. 이 창녀나 노령이 그 고조선의 수도
그 왕검성입니다. 왕검성. 예, 사기의 선비 모영애가 조선공에 봉해진 후 이의 셋째 아들인 모영의 이를 계승하여 모영황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험덕으로 갔다. 일지록에는 진나라 무제 태강 2년에 모영애가 창녀를 침탈했고 황제 황강 2년 모영으로 청려 동쪽으로 나가 거의 300리를 지나 영림구에 이르렀다. 여기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 창녀가 바로 고조선의 수도입니다. 험덕이 창녀의 인근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군국의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보면 당군 왕검이 조선을 열면서 도읍으로 삼았다는 아사달, 그곳이 바로 차오양, 즉 교양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사는 아침을 뜻하고 다른 땅 또는 산, 양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양은 아침에 햇빛이 가장 먼저 드는 땅, 곧 양달입니다. 한국 학자들은 일찍부터 조양을 아사달과 결부시켜 고조선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광명부지에 사묘주의 조양시 소조양사가 있으며 김현재 산천초의 조양산, 금주부지의 산천초에도 조양산, 조양사산, 조양사, 북산 등 조양계 지명이 집중되어 있어 역사가 한 시기에 대릉아 유역 전체가 조양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독사 방여기호에는 낙랑성주의 낙랑성의 영주 서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주는 윤영성 조양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낙랑성이 서남쪽에 있으니까 노령현에 있는 조선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사대전의 권3의 문제는 홍범조의 주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감옥에 갇힌 기자를 석방하자 그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조선으로 달아났다.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주의 책봉을 받은 기자는 부득이 신하의 예를 차려야 했으므로 BC 1100년경에 준나라에 가서 무왕을 만났는데 무왕은 그에게 홍범구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서지리지에는 은나라가 쇠하여지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의 예의와 농사, 양잠, 배짜기 기술을 가르쳤더니 낙랑 조선 사회에서는 범금 8조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낙랑 조선이 나옵니다. 이 낙랑 조선이라는 것은 그 조선현, 노령형이나 창녀 그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시 객자현 북동 고산인 대능아 기술에서 주나라 초기의 수면 백유문 방정과 반정 수문 문내가 발굴되었습니다. 발견된 방정에 28자 명문이 새겨진데 그 내용은 친족 간의 선물을 교환하면서 어머니의 제사를 기념한 그리고 이 명문에 포함된 기우아의라는 네 자가 역사의 행방을 가늠케 하는 획기적 문구였습니다. 이영구 교수는 고고학자인데요. 기우아의는 기자 또는 기자족의 관우로서 그의 정착지는 조양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기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후방정이
조양에서 발견된 것은 곧 고조선의 조양 도읍 때 기자가 망명해 왔다는 것은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현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곧 장단경으로 옮겼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왔던 고조선은 아사달이고 조양인 것을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차의왕은 고조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의 청동기 유적지를 조사하면 10중 8구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 문화의 표준 유물입니다. 한국 고대사가인 김정학 선생은 일찍이 차의왕을 포함한 요소 요동의 비파형 동검 문화의 주목, 12대 영제 무덤의 주인공을 조선족 계통으로 보면서 고고학적으로 차의왕 지방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룬 집단이 요동에 정착하여 고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 같은 중국인 학자들도 고조선 계통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국 고대사가인 김정학 선생은 일찍이 차의왕을 포함한 요소 요동의 비파형 동검 문화의 주목, 12대 영제 무덤의 주인공을 조선족 계통으로 보면서 고고학적으로 차의왕 지방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룬 집단이 요동에 정착하여 고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의왕의 유적지에서 청동기 제작 용범도 다수 나왔습니다. 용범은 산물을 부어 독을 만드는 주물툴로 대량 생산 체계를 의미합니다. 고대사에서 청동기 소유는 곧 집권을 뜻하고 제작 기술은 권력자가 독점하게 되므로 용범 출토지는 특정 세력의 근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서에는 봉황성을 왕검성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황성 부근에 봉황산이 있습니다. 조양시에는 봉황산이 있는데 이 봉황이 왕과 관련된 것이고 당군 고개의 백악산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은 당군 고기에 보면 고조선의 도읍지를 장단경이라 옮겼다고 합니다. 이 대형 고인돌 분포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쪽 요동 쪽에 있고 이쪽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BC 10세기경의 유동의 대형 고인돌과 평양의 고인돌입니다. 그 유동의 계주 석봉산 고인돌이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 안악 노암리는 그리고 유동에 험덕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선왕의 구 도읍지라고 했습니다. 유령성 태양 중국 학자들은 유령성 태안시 신기하고를
그 험덕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엄성이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이쪽 부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북한 학계에서는 왕검성이 윤영성 개주시 일대라고 합니다. 이 그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주시 일대 부근에서 그 뭐야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학자 느지리에 따르면 기원전 7에서 5세기경 고조선은 국동아시아의 동북지역 전체를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수는 유동에 있고 열수 동쪽에 왕검성이 있다고 하는데 고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은 평양이 아니라 고구려의 계모성 또는 개평으로 발해만의 인접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그 개평이 나옵니다. 신채우 선생은 해성현이 고조선의 왕검성이라 했습니다. 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 다 저쪽 해성이나 그 개평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대형 고인돌이나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에 고조선의 중심지인 왕엄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에 보면 해성과 개주 사이 험덕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대형 고인돌이 BC 10세기경에 등장한 것을 보면 유동의 왕검성은 고조선 중기나 후기 때 수도라 생각됩니다. 이 BC 10세기경이면은 그 기자가 저기 뭐야 요, 요소 쪽으로 넘어올 시기입니다. 기자가 고조국으로 망명하니까 그 이쪽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 보면은 그 북한의 그 평양이 왕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학계에서도 그 당군능 조성을 계기로 그간의 요동 중심사를 포기하고 대동강 중심사로 급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냥 그 왕검성을 북한 평양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이게 평양성입니다.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이 추출된 다음에도 지역의 벽돌 무덤 전통을 따르는 고분들이 일시적으로 축조됐지만 장화성이 건설되면서는 무덤 축조마저 금지된 공간이었다고 정리된다며 왕검성의 진위를 염두에 두고 둔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고고자를 종합하건대 평양성은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정의성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무슨 그 고조선의 왕건성은 북한 평양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산성이나 안압궁, 청암리 토성 등 대동강 부근에 위치하는 그 어떤 성강 유구 중에서도 낙랑군이나 위만조선 때로 비정되는 유물의 출토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다. 즉 고고학적 견지에서 왕검성 대동강 부관선은 지금으로서는 폐기해야 마땅할 주장이라는 것이다. 정의선 교수는 위만조선 왕검성 오히려 요동반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빨리 요동반도에 있었다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북한 평양은 왕검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위만조선의 왕검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한서지리 즉 요동군에 보면은 험덕현,
웅서가 말하기를 조성왕 만의 도읍이다. 물의 험함으로 의지함으로 험독이다. 이 보면은 그 중국 학자들은 저기 태안현이 손성자상을 위만의 왕금성으로 추측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판진씨를 위만의 왕금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능어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학자들은 태안현이 손성자상을 위만의 왕금성으로 보는데 저쪽은 물결이 험하지도 않고 대능화의 거리도 200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열전에 한나라 수군이 7,000명을 동원해서 그 왕감성에 도착하는데 수로로 가기도 불편합니다. 그 들키기도 쉽고요. 그리고 저쪽 쪽이 성 쌓기는 좋아도 그 도읍지 왕검성으로는 부족한 자리입니다. 당군국에 나오는 고조선의 평양성, 왕검성 초기의 발해 부근의 하북성 노령현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은 윤영성 조양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당정은 역사 스페셜의 3차가 교체되고 해성과 계주 중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당군국이 아사달로 돌아왔다 하는데 백악산 아사달은 도양시로 생각됩니다. 이게 장당경의 기자가 그 고조국으로 망명하니까는 그 당군조선의 수도가 저기 장당경인 윤영성 해성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만의 왕검성은 대능하고 의무려산 대능하고 요하 사이 그쪽 부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